내일장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.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오늘 대외 변수 때문에 좀 글로벌 증시가 뒤숭숭한데요. 그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차분한 흐름이 이어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국내 변수 내일장,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이제 24일 목요일에 그 한국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한 전분기 3.9%에 이제 못 미치는 한 3.6% 정도의 이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빠르게 냉각된 이 내수 경기 상황이 좀 반영된 결과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면 그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. 그렇지만 이 정부의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 영향은 좀 미미한 수준으로 이제 제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제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 취임 후 열흘 내에 이제 특단의 경기 활성화 대책 내놓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바가 있는데요. 다음 주가 바로 이 열흘에 해당하는 이제 한 주라는 점에서 결국 다음 주 국내 변수의 핵심은 정부 측 경기 부양책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, 초점은 이제 DTI나 LTV 비율 규제 완화를 통한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, 그리고 배당 투자 세제 지원이나 뭐 초과위보 제한세 도입과 같은 이 금융시장 활성화 대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, 일단은 그 추경 가능성을 어쨌든 공식적으로 부인한 만큼 그 8월을 정점으로 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장과 여론의 압력은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해외 변수 살펴보겠습니다. 금요일장 앞두고 말레이시아 여객기의 피격 사건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 친러 방구 쪽에 그 녹취록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아직은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아직도 묘연합니다. 누구의 소행인 것인가?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선호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는데. 다음 주까지 영향력이 있을까요? 해외 변수 어떤 거 보시나요? 예, 뭐 이번 주는 이제 뭐 연준 베이지북 공개 통해서 미국 경기 모멘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, 중국 2분기 성장률 개선 통해서는 뭐 중국 경기 어떤 턴어라운드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대를 좀 확인을 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. 이제 G2가 견인하는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가 앞으로도 뭐 계속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는 결국 어떤 글로벌 증시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다음 주 중 이제 공개될 지표 중에서는 유로존 그 7월 마켓 사에서 집계하는 그 잠정 PMI 볼 필요가 있는데, 왜냐하면은 유로존 경기 상황까지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일단은 22 부양책이 있었지만 뭐 여전히 뭐 전월 내지는 뭐 일정 부분 좀 소폭 둔화된 수준의 어떤 지표 흐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는 어떤 이번 주에 뭐 독일과 같이 뭐 경기 지표 부진했었지만 시장 영향이 뭐 극히 제한적이었던 데서 우리가 뭐 볼 수 있던 바와 같이요. 그 유럽식 QE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여전히 뭐 시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재료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경기 부진 우려도 뭐 충분히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. 중국도 같은 날 HSBC 7월 잠정 PMI 공개될 예정인데, 뭐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뭐 견조한 회복세 계속된다라는 점에서 뭐 전통적 중국 경기 민감주, 중국 경기에 어떤 민감한 종목들의 어떤 반등 흐름, 금주에도 다음 주에도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해외 경제 지표에서는 경기 모멘텀 긍정적으로 다음 주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요. 그러면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다음 주 증시 전망해 주시죠. 예, 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됩니다. 그러니까 22일 삼성 테크윈, 뭐 LG 아웃시스 시작으로 해서 현대차, 기아차, 뭐 현대모비스, 포스코, 삼성물산, 현대산업까지 뭐 국내 증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. 큰 틀에서 본다면은 좀 우려했던 이 2분기 실적 불확실성들이 좀 곳곳에서 확인될 수 있는, 좀 어찌 보면 좀 불안한 한 주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. 그러니까 실적을 바라보는 뭐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상당 부분 낮아진 거는 뭐 틀림은 없지만, 그렇지만 이 시장 측면에서는 어쨌든 시장 상승을 저해하는 어떤 부정 요인이다라는 점은 좀 분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. 그러니까 결국 다음 주 시장은 그 글로벌 매크로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한국 정부 경기 부양책이다라는 이 긍정 요인이 결합된 게 어떤 상승을 좀 견인할 것 같고,
반대로 이 2분기 실적 불확실성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, 추격이라든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 등의 이 정치 불확실성이 좀 맞서는 구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이러한 흐름에서는 결국 여전히 그 1980에서 2030까지의 어떤 박스권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결국 추가적인 어떤 상승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 주 중에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 이 경기 부양책의 어떤 강도 그리고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평가를 합니다.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이제 정책 수혜주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 건설 그리고 건자재, 은행, 유통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비중 확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그 환율이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함에 따라서 이 IT나 자동차 같이 그간 환율 우려 때문에 좀 투자 심리 좀 저조했던 종목들 좀 저점 매수 전략 유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해보고 반대로 그가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였던 이제 음식료나 유틸리티 그리고 좀 이 옐런의장 통해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거 좀 대두됐던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등은 좀 숨고르기 해야 하는 한 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수출 대형주의 가격 매력이 있는 쪽 관심을 갖자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장 미리 보기 김용구 연구원이었습니다.